혹시 계단 오르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걷다가 잠시 휘청거릴 때요. 마치 다리가 내 몸을 어떻게 지탱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도우미 골든 헬퍼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공감하실 근육 감소 문제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신 학술 자료들 그리고 여러 보고서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근육이 왜 줄어드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찾아보고 또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식품 해결책까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하버드 이과대학 연구 보고를 보면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60세 이후에 우리 근육량이 많게는 3분의 1, 그러니까 33%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와, 3분의 1이요. 33%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91%가요. 특별한 운동 없이 그냥 단 6주 동안 식단을 조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근육량이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91%나요? 6주 만에요? 와.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 3분의 1이나 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고 보니 저희 어머니도 자꾸 예전보다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근육은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데요. 최근 연구들이 특히 주목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경의 감소예요. 신경이요? 네. 영국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보통 젊은 성인의 경우 다리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 있잖아요. 그게 약 6만 개에서 한 7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6만에서 7만 개요. 네. 그런데 75세가 되면 이 신경수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헉, 3분의 1로요? 네.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 통로가 줄어드니까 근육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신경수가 그렇게나 줄어든다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럼 신경만 건강하면 근육 걱정은 좀 덜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을 꼽을 수 있어요.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제2형 당뇨병이요. 당뇨병이요? 네. 당뇨병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높은 혈당이 계속되면 신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는 거예요. 혈관이 손상되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영양 공급 파이프가 막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손과 발의 신경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근육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혈당 관리가 단순히 당뇨병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근육 건강하고도 정말 직결되는 문제였네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의학용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네. 이 근감소증은 마치 소리 없는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특별한 통증이나 경고 신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량하고 근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전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 있잖아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거나 물건에 든다거나 심지어 균형 잡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지?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니. 그게 더 걱정스러운데요? 그럼 미리 알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 근감소증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예요. 앞서 하버드 의대 연구 잠깐 언급했지만 평소 건강하게 식사하고 스스로 난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요. 60세 이후에 근육량의 최대 33%를 이룰 수 있고 이 과정이 심지어 5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니까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남성분들뿐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고요? 그건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 근육 건강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폐경이요? 네, 폐경은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것 그 이상으로 여성의 신체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근골격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폐경으로 이행하는 그 기간 동안 전체 근육량의 약 10% 정도를 추가로 잃을 수 있다고 해요. 10%나요? 폐경 때문에요?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근육 유지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손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죠. 와, 신경 감소, 당뇨병, 근감소증, 폐경까지. 원인을 알고 나니까 근육 건강 관리가 정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절실히 드네요. 그럼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고 심지어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다면서요? 아,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맞습니다. 네,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요. 올바른 영양 공급이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근육 강화와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영양소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백질 공급원부터 시작해 볼까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아우르는 단백질 강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달걀입니다. 달걀이요. 정말 뭐 거의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인데 근육에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냥 단백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물론 단백질 함량도 높죠.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달걀은 완전한 근육 회복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경향이 있는 노른자,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른자요? 네, 노른자에는 류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 류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라고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생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류신 섭취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아하, 스위치 역할. 또한 달걀에는 뼈 건강과 면역에 중요한 비타민 D, 그리고 신경 기능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력 유지, 균형 감각 향상,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와, 노른자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그럼 달걀 하나의 단백질은 대략 얼마나 들어있고 또 어떤 점에 좋을까요? 달걀 한 개에는 약 7g 정도의 매우 질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질 좋다는 의미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있잖아요. 그걸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전부요. 네, 전부요. 이 완전한 단백질은 지방을 제외한 우리 몸의 제지방량, 즉 근육량을 지키고 운동이나 일상활동 후에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고요. 또 균형 감각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공된 단백질 파우더보다 우리 몸이 훨씬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죠. 그렇군요. 이왕이면 닭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란 환경에 자연 방목 달걀이나 유기농 달걀을 선택하시는 것이 영양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편리함 때문에 가끔 사용하시는 액상 달걀 대용품 있잖아요. 그런 건 가공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좀 손실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정말 다시 봐야겠네요. 매일 한두 결씩 꼭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그럼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어떤 단백질 강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단연 렌틸콩과 그 외의 콩류를 강력 추천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콩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제지방 근육량을 더 많이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잘 익힌 렌틸콩 한 컵, 한 200g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무려 18g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근육 회복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주죠. 이건 특히 60세 이상이면서 근감소증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조합입니다. 렌틸콩이 그렇게 영양이 풍부하군요. 저희 집에서는 밥에 넣어 먹거나 가끔 카레에 넣어 먹는데 다른 좋은 점도 있나요? 네, 렌틸콩과 콩류에는 그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분,
그리고 근육 수축과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식품들이 천천히 소화 흡수된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주고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서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밥에 섞거나 수프, 샐러드,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일주일에 몇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편리하게 나온 통조림 제품 사용하실 때는 첨가된 소금이나 보존제가 너무 많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 렌틸콩, 확실한 단백질 공급원이네요. 근데 콩으로 만든 다른 식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한 식품이 있잖아요. 네, 바로 두부와 템페입니다. 두부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익숙하시죠? 네네. 템페는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콩을 통째로 발효시켜 만든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입니다. 이 두 식품 모두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주식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노화하는 근육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달걀처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이게 흔치 않은 특징이죠. 캠페는 처음 들어보는데 두부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발효시켰다고 하니 뭔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템페는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아, 프로바이오틱스요? 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돕고 우리가 섭취한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이나 미네랄을 먹더라도 몸이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거죠. 흡수율까지 높여주는군요. 네, 식감 면에서는 두부보다 훨씬 단단하고 씹는 맛이 있고요. 더 고소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 좀 취향이 아니시라면 템페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볶음 요리나 조림 등에 활용하면 아주 잘 어울려요. 물론 두부와 템페 모두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인이 풍부하고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두유나 풋콩, 에다맘에도 비슷한 이점을 제공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우리 밥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을까요? 정확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근육을 움직일 수도 당연히 만들 수도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근육 손실 예방과 에너지 유지를 위해서는 현미와 같은 통곡물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아, 현미요? 네, 현미는 백미와 달리 껍질을 덜 벗겨내서 영양소가 훨씬 풍부하고요.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근육 수축과 이완, 그리고 신경 기능 유지, 또 에너지 생성 과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현미가 그냥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와, 근육에도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군요.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요, 흰쌀밥 같은 정제된 곡물 대신 현미와 같은 통곡물 위주로 섭취한 어르신들이 제지방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감도 훨씬 적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미에는 소량이지만 식물성 단백질과 근육 회복을 돕는 아미노산도 들어있고요. 네. 또 풍부한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줘서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다만 현미도 탄수화물이니까요. 평소 활동량이 많지 않으시다면 한 번에 한 2분의 1공기에서 1공기 사이 이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밥 정말 꼭꼭 씹어 먹어야겠네요. 그럼 아침 식사로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중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 식사로는 귀리, 즉 오트밀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하게 조리한 오트밀 한 그릇이 속도 편하고 영양도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죠. 네, 오트밀 저도 좋아해요. 네, 귀리 역시 현미처럼 복합 탄수화물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공급해주는 훌륭한 느리게 타는 연료입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든든하게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근육 소모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특히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베타글루칸이요? 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우리 몸의 회복력도 좋아지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 저는 그냥 물에 끓여 먹기만 했는데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가공이 좀 덜 된 스틸컷 귀리, 스틸컷 오츠나 압착 귀리, 롤드 오츠를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아몬드 밀크나 뭐 일반 우유 아니면 그냥 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단백질을 좀 보충하고 싶으시면 플레인 그릭 요거트 한두 스푼이나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 정도 섞어주시면 완벽하고요. 아, 요거트나 단백질 파우더를요?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눴던 영양 만점 씨앗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갈아놓은 아마씨나 호박씨 같은 거 뿌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씹기도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니까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공급원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좀 더 미세하지만 필수적인 영양소들에 주목해 볼까요? 특히 그 지방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근육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죠. 우리 몸, 특히 근육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착한 지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이 많은 생선, 예를 들어 뭐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이런 데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아, 오메가3. 네. 흔히들 오메가3가 심장이나 뇌 건강에 좋다고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근육량을 지키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메가3 중에서도 DHA와 EPA라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근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2012년에 미국의 저명한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평균 연령 70세 정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일 3.36g의 오메가3 지방산, 그러니까 DHA랑 EPA 합쳐서요. 이걸 섭취하게 했더니 평소 식단이나 운동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그 결과 제지방 근육량이 평균적으로 약 1kg, 그러니까 2.2파운드 정도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오메가3만 챙겨 먹었는데 근육량이 늘었다니. 이야, 이건 정말 솔깃한 정보인데요. 그렇죠. 마치 근육 만드는 공장의 효율을 확 높여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선들은 비타민 D와 양질의 단백질도 함께 공급해주거든요. 그래서 노년기 근력 유지, 균형 감각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회복력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아, 시너지 효과까지?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메가3가 우리 몸의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 만성 염증이 노화와 관련된 근손실의 숨겨진 주범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목하고 있거든요. 아, 염증도 문제군요. 네. 따라서 일주일에 한 2, 3번 정도는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리시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다면 양식보다는 자연산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오메가3 함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생선 외에 좀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근육에 좋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견과류나 씨앗 종류 같은 거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작지만 강력한 영향을 품은 씨앗 중에서는 호박씨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호박씨요. 네, 호박씨는 마그네슘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요. 특히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고 또 운동 후에 회복하고 스스로를 복구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핵심 미네랄입니다. 또한 아연도 풍부한데요.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세포 재생 및 회복을 지원해서 노년기 근육 조직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랑 아연이 부족하면 몸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나요, 혹시? 안타깝게도 많은 노년층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그네슘과 아연이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몸에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 피로감.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런 미네랄 부족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호박씨는 샐러드 위에 쏠쏠 뿌려 드시거나 뭐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셔도 좋고요. 그냥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한 줌, 약 30g 정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마그네슘, 아연. 정말 중요한 영양소네요. 또 다른 좀 특별한 식품이 있을까요?
아보카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는 그 자체로도 영양이 풍부하지만 다른 식품에 든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흡수를 돕는다고요? 네, 바로 지용성 비타민, 즉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돕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에너지 대사, 뼈 건강, 항산화 작용, 조직 회복 등등 근육 건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에 필수적이거든요. 만약 식단에 건강한 지방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섭취해도 그것을 제대로 흡수해서 활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보카도를 다른 근육 강화 식품들이랑 같이 먹으면 그 식품들의 효과를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거군요. 와, 시너지 효과네요. 근데 피부에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합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일종의 영양소 택배 트럭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보카도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피부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스무디에 넣어서 부드러움을 더하거나 아니면 통곡물빵 위에 으깨 발라 드시면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익은 씨앗으로 넘어가 볼까요? 건강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법한 아마씨 말입니다. 이것도 근육과 관련이 있나요? 네, 아마씨는 작지만 정말 강력한 효능을 지닌 슈퍼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성분들이요? 왜죠? 네, 아마씨에는 리그난이라는 독특한 식물성 화합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리그난은 우리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가 근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리그난이 이러한 호르몬 변화의 영향을 좀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마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근육세포로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전달되겠죠? 그래서 회복이 빨라지고 기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에 혈액순환까지. 이야, 정말 다재다능한 씨앗이네요. 근데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꾸준히 아마씨를 섭취한 사람들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 능력도 좋아졌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쉽게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한 가지, 아마씨는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갈아서요? 네, 통 아마씨는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우리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버릴 수 있어요.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거죠. 하루에 한두 테이블스푼, 한 10에서 20g 정도를 곱게 갈아서 오트밀이나 요거트, 스무디 같은 데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식품들을 살펴봤네요. 달걀부터 콩류, 현미, 등푸른 생선, 호박씨, 아보카도, 아마씨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근육 감소가 단순히 노화의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양 가득한 식품들을 하나씩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이런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쌓여서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핵심은 결국 꾸준함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입니다. 뭐 특정 식품 한두 가지만 막 챙겨 먹는 곳이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다양한 식품들을 맛있고 즐겁게 여러분의 일상 식단으로 만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공을 최소화하고 영양이 풍부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또 안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신체 활동을 조금씩 병행하신다면 그 효과는 정말 배가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저희 골든헬퍼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